저는 팀 애드벤처 공인 트레이너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금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연수를. 힘듭니다. 차라리 제가 말을 하는 게 낫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제가 열심히 불금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오늘 강의록 제가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애드벤처에서 하고 있는 공개 강좌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지금 링크를 다 올리고 있고요. 그 공개 강좌 가능하신 부분을 주제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링크 먼저 알려드리고 강좌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불금. 감사합니다. 집에서 애기 보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네네. 이게 공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오늘 육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외칠 수 있으니, 저는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낫기도 한 것 같고요. 가정에는 비밀입니다. 예, 보시면, 저희 팀 애드벤처, 홈페이지의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시면 제가 어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 강좌가 있고요. 공개 강좌가 있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계획된 새로운 강좌가 있거든요. 그게 계획이 픽스가 된 대로 저희가 여기에다가 강좌 설문지도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획도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카이브 보관을 할 거예요. 저희 그래서 뒤로 지나간 강좌들은 이렇게 옆으로 클릭을 사이트 안에서 해보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좌 다시 보기도 여기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이현준 트레이너님이 스윗이라는 협업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강좌를 하셨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그 강좌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혹시 그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강좌를 조금 먼저 사전에 주말에 조금 들으시고 나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패들렛으로 저희가 스윗 Q&A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고 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최적화 설정 강의를 했습니다. 그거 영상 여기 링크를 업데이트 해놨고 강의록도 제가 여기다 다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줌 Q&A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식을 조금 얹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이나 또는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으신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줌 관련된 것들을 궁금한 사항을 여기서 카테고리를 제가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채팅방에다 얹어 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도중도 괜찮고요. 들으시면도 강의 도중 또는 듣고 나신 후에 그리고 중간중간 생각나실 때마다 줌 관련된 거는 요거 저희 사이트 킵해 두시고 즐겨찾기 해 두시고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질문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도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이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그런 정보들은 여기다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줌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상 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줌이 굉장히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장점이라 함은 뭔가 참가자들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을 때 내 성향에 맞게 내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계획하고 요거를 메뉴를 설정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회의 도중에서도 뭔가 컨트롤을 하면서 강좌를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다른 화상 툴에 비해서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을 전부 다 아셔야 되고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금씩이라도 매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진입 장벽이 있고 배우는데 조금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버튼도 조금씩 빨리빨리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는 걸리나 우리가 이걸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자유자재로 잘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수많은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인 비디오 및 오디오 하고요. 보안, 참가자 반응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번 주 또 일요일날 강좌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이제 이외에 있는 줌 무료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제가 다룰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토요일은 2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1시간 더 있는 것은 유료 기능에서 얹어지는 기능들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록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쓰실 용도로 제가 얹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면서 강의하지 않고, 혹시라도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버튼이 좀 다를 때만 제가 이렇게 살짝 당겨가지고 강의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옆에다 빼놓고,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녹화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복습용으로 유튜브 링크가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6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디오를 안 켜고 참여를 하시는 게 선생님들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지키시는 방법이고, 제가 녹화가 끝나면 그 뒤로 여유있게 조금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들렛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줌창을 공유를 해야 돼서요. 줌창을 땡겨 오겠습니다. 네. 줌창을 이렇게 커다랗게 땡겨 왔어요. 쌤도 여기 보시면, 저희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면 오디오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쌤들 중에 들어올 때 가장 초반에 연수나 강의를 시작했을 때 또는 수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카오스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이크를 못 잡아서, 스피커를 못 잡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 잡더라도 내 거 얼굴을 송출한 용도니까 그건 좀 괜찮은데, 마이크가 잘못 잡히면, 스피커도 잘 안 잡히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럴 때 뭐 이거 버튼 눌러서 마이크 이렇게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를 잘 못 찾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 여러 마디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마이크 옆에 있는 꺽쇠 표시 누르시고 스피커 앤 마이크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를 누르시잖아요. 자, 요렇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죠. 그러면 아니요, 다른 스피커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누르시면 되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를 찾으실 때에는 마이크 옆에 있는 꺽쇠 표시 누르시고 스피커 앤 마이크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리시는 스피커를 잡아주시고, 마이크에는 말을 했었을 때 말이 되돌아오는 것을 잡으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 전에 설명했던 방법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시면 직접 저처럼 화면 공유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조금 더 빨리 마이크나 스피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버튼 꼭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할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끔 실습을 하실 때요. 같은 공간에서 PC도 접속을 하시고 핸드폰이나 태블릿도 접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음소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하울링이나 목소리 울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메인으로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애는 저처럼 요렇게 음향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기기 있죠. 내가 화면만 봐야 되거나 아니면 화면만 사용해야 될 것들은요. 여기 꺽쇠 표시 눌러주시고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걔가 완전히 오디오가 끊겨요. 완전히 오디오가 끊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기들은 이렇게 보시면 윤영순 선생님 거 여기 보시면 카메라만 나와 있고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오디오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공동 호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도 보시면 이서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메인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크가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서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같은 공간에 다른 버전의 기기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얘는 마이크가 뜨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오디오를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상만 볼 수 있도록 요거를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뜹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꺽쇠 표시 이렇게 누르시면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 버튼이 있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자, 여기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위에 지금 오디오가 지금 연결이 안 됐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얘를 끌게요. 방금 전에 화면 보셨나요? 제가 이거 하울링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화면 전환하면서 말을 안 했는데, 제 거 방금 전에 휴대폰, 공유했던 화면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맨 위에 빨강색 버튼으로 오디오 연결 끊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딱 끊어주시면, 하울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기기가 여러 개라도. 지금 저는, 저희 집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으로는 데스크탑을 접속을 시킨 상태고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태블릿 PC 그리고 다른 엑스트라 노트북까지 지금 접속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하울링이 없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PC는 오디오를 연결해 놓고 다른 기기들은 오디오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소거만 하시면 안 돼요. 오디오를 끊어주셔야 돼요. 네, 오디오를 끊어주셔야 같은 장소에서 2개, 3개 이상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비디오 설정이에요. 비디오. 혹시라도 그 비디오가 나도 모르게 여러 개 잡힌 것도 있고요. 그 OBS 버추얼 카메라, 그러니까 OBS 화면이나 또는 스냅 카메라 같은 거를 깔아두시는 분들이, 설치를 해두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럴 때 정작 제가 접속하고 싶은 웹캠으로 접속이 안 되고 OBS 이런 걸로 접속이 기본 세팅이 돼버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꺽쇠 표시 이렇게 다시 비디오 옆에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면 카메라들 있거든요.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디오 설정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시면 내 얼굴이 제대로 나타나는 카메라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비디오는. 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그 비디오에서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최애템인데, 줌에서 자기 얼굴을 그 안에 내장형으로 수정 필터를 해줘요. 그래서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거랑 저조도 환경 맞게 조정, 이거는 꼭 자동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주변 환경 어둡기에 따라서 조명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 꼭 얹으셔서 쓰시고, 거기에다 저희가 비디오에서 항상 쓰는 게 있죠. 가상 배경은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비디오 필터, 요거 진짜 좋은 기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많이 쓰는 건 요거 마스크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공개 강좌라든지 또는 꼭 출석이 필요한 그런, 강좌들이 있어요. 비디오를 꼭 켜달라는 강좌들. 그럴 때는 얼굴을 다 드러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꼭 마스크를 한 번씩은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효과도 있고요. 요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입술을 정말 자연스럽게 얹어둔다. 눈썹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비디오 중지 오른쪽에 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나 비디오 필터 선택도 바로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비디오 설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줌을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얹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씀드렸던 설명들은요, 방금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들 여기 이름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앞에. 요거는 제가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카메라를 켜면 그 앞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두시면 꼭 이렇게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를 체킹을 해두셔야 비디오 위에 이름이 얹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갤러리는 25명 기본 세팅인데 49명까지 한 바닥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기본 컴퓨터 사양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줌에 접속을 했는데 내 컴퓨터 사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버벅거린다 싶으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25명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고, 이런 아이들도 다 체크 해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그 HD 화질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고 좋거든요. 근데 요걸로 하면 이것도 사용을 조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럴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를 조정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 거를 이렇게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방패 표시가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 그 회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회의 도중에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름을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링크도 여기서 바로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 지금 방패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옆에 원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요. 그 옆에 화살표 표시를 누르시면 제 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들이에요. 마이크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선택해서 이 원음을 켜면 이 마이크의 성능을 굉장히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좌를 녹화하실 때 정말 이게 잘 수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원음 버튼은 항상 꺼내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오디오에 여기 회의 중에 옵션에서 원음 켜기 표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체킹을 해주셔야 이 버튼이 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끄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걸 꺼내놔야 끄고 켜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회의 중에 우선은 체크를 해서 꺼내 두시고, 원음 켜기를 클릭을 해서 내가 만약에 좋은 마이크 또는 내가 강의를 녹화 중이다 싶으시면 요걸 켜고 사용을 하셔요. 네, 맞습니다. 비디오 필터가 윈도우랑 맥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기능들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맥은 능력자들이 쓰는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네. 자,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가상 배경, 비디오 필터, 스튜디오 효과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보안은 선생님들 느끼시는 것처럼 보안도 있지만 사용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버튼을 누르시면 저랑은 약간 버튼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호스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눌러보셨을 때, 클릭하셨을 때 보이시는 거는 참여자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선생님이 기준하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캡처를 크게 해놨어요. 보안을 클릭했었을 때 보이는 거고요. 회의 잠금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여자가 모두 다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을 하고 났으면 이게 보안상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인데,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상황이나 기기 상황별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잠궈버리시면 튕긴 사람들이 그 뒤로 들어올 수가 없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좀 귀찮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면 강의 도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못 맞춰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회의 잠금은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좀 정말 보안이 강력해야 되는 것들은 쓰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실 사용 버튼이 있어요. 대기실 사용은 어제 설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을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안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 대로 상대적으로 보안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연수 전에 조금 많이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기실 사용은 필수로 하시되 회의 중에도 대신에 개인 회의 아이디를 쓰시지 않고 그리고 되풀이 회의를 좀 쓰시고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기실은 항상 고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그리고 프로필 사진 숨기기는 프로필은 이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비디오에 보시는 프로필도 있고요. 여기 참가자에도 보시는 프로필 설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하여튼 요거를 왜 사진을 숨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이들이건 다 그냥 열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참가자한테 다음은 허용이에요. 우선 처음 세팅은 뭐 채팅, 화면 공유 이런 거 등등등을 싹 막으셨을 그러니까 열어는 두었지만 그거를 제한으로 두고 기본 설정을 하시고요. 회의 도중에 화면 공유 같은 건 만약에 참가자도 화면 공유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오면 발표시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면 공유 버튼을 잠깐 풀어주면 됩니다. 잠깐 풀어주시고 다시 체크 해제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할 때 질문 받을 때 화면이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 공유 그때 살짝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드리고, 하는 도중에 채팅을 사용하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고, 뭐 스스로 이름 바꾸기, 스스로 문서거 해제, 비디오 시작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제거는요, 그쵸. 테러하는 사람들이 간혹 온대요. 지난번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수업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링크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이트들의 그 링크를 공유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중인데 테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여튼 그러면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테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럴 때 보안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데 그때 딱 참가자 활동 일시 중단을 시키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참가자 제거를 한번 해주시면 못 들어오겠죠? 그 기본 설정에서 못 들어오게끔 설정을 하셨을 때, 그렇지 않으셨을 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선생님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요, 반응 버튼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제가 어제 기본 설정을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줌 누리집 설정 회의 중에 가시면 음성 이외 피드백이라는 요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 세팅은 회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 아이를 파랑색으로 꼭 놔두셔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차이점을 놔뒀거든요. 음성 위의 피드백은 원래는 참가자에 있었던 버튼이고요. 그리고 반응은 반응 버튼에 있었던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줄 있죠. 맨 위에 있는 윗칸에 있는 줄이 반응이었고요. 이 밑에 있는 아이들, 손들기부터 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은 음성 위의 피드백이라는 버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 버튼에 쏙 포함이 돼서 버튼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위의 피드백을 한 버튼인데 왜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성의 피드백을 포함을 활성화시키지 않으시면 요렇게 돼요. 네. 손들기만 나오고 요 가운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만약에 선생님이 이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데 여기 중간 버튼이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요걸 꼭 설정을 해주셔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볼게요. 선생님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제가 회의창을 병합을 해서 참가자를 이렇게 병합을 하겠습니다. 왠지 네. 이제부터 반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나씩 눌러주세요. 네네. 반응도 이렇게 눌러보시고. 네. 이렇게 비디오에 얹어지시죠? 네네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요, 10초 있으면 사라지세요. 그 밑에 있는 것들도 한번 눌러주세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참가자 있는데도 이런 버튼이 생기고요. 이렇게 비디오 화면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게임할 때도 쓰고요. 또는 아이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 1번, 2번, 3번, 4번 쭉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요거를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게 버튼을 똑같은 걸로 지정을 해주면 얘가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요. 자, 1번 했으면 녹색, 2번 했으면 빨강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애들이 활동이 이제 순서대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줬어요. 그러면 그걸 활동 순서대로 이거를 계속 마킹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손들기 버튼입니다.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태블릿 PC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버튼이 달라서요.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공유된 화면은 제 거 태블릿 PC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얘를 터치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더보기라고 써있어요. 점 3개. 그걸 누르시고요. 그걸 누르시면, 태블릿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약간 버튼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들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버튼이 생겼고요. 자, 지금 태블릿 PC 화면 제가 공유해 드렸으니까, 태블릿 접속하실 때는 이 상태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제가 요번에는 핸드폰을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도 더보기를 버튼 이렇게 눌러볼게요. 약간 다르죠? 네네. 얘는 핸드폰 사진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핸드폰도 또 배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를 이렇게 누르면요. 네. 손들기가, 얘는 글씨로 써 있어요. 네네. 글씨로 써있죠. 글씨로 써있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반응 버튼이랑, 맨 밑에가 이렇게 반응 버튼이고, 그리고 중간 버튼이, 반응 버튼이고, 맨 밑에는 음성의 피드백이에요. 요런 것들, 쓰시죠. 그래서 버튼이 약간씩 다릅니다. 기기마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수업할 때 꼭 그 기기를 버전을 2개, 태블릿하고 스마트폰하고 PC는 세대를 항상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튼들이 간혹 달라가지고 설명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설명하는데 애들은 기기가 달라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반응에서 속도요. 저는 이거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쓰지는 않아서요. 저는 요거 그냥 색깔로 지정해서 쓰거든요. 네네네. 색깔로 빨강색, 초록색, X 이렇게.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손들기 버튼입니다. 손들기 버튼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들기는 눌러보시면요. 저도 한번 접속 여러 가지 기계 했으니까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요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왼쪽도 보시면 순서대로 돼 있을 겁니다. 좌우, 그러니까 비디오 순서랑 참가자 순서를 보시면 순서대로 돼 있는데요. 이 손들기는요. 이 손들기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든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비디오 배치부터 참가자 배치까지.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는 뭐 참가자 연수하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하고 뭐 발표하실래요? 아니면 뭐 활동 다 하셨나요? 얘기를 하셨을 때 요대로 손들기를 해주세요. 저는 꼭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쭉 됐는지 항상 체킹을 해요. 또는 뭐 발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랜덤으로 시키기에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으니 요렇게 보셔가지고 비디오 순서나 또는 요런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순서대로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시키면 요렇게 참여자 화면 이렇게 갖다 대면요. 참여자 이름으로 갖다 대잖아요. 그럼 손 내리기가 됩니다. 되신 분들 이제 발표 끝난 사람들부터 이렇게 손을 내려주면 돼요. 네. 예전에는 요 밑에 그 한꺼번에 손 내리기가 있었거든요. 지우개 버튼이. 근데 요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응 버튼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손들기 버튼이에요. 네네. 손들기 버튼이라서 이게 손들기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네. 알차게 사용을 하지요. 네. 자, 그리고 저도 손을 내려야겠죠? 예전에는 공동호스트나 그 주최자는 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손을 들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네. 요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선생님들 본 김에 제가 그 비디오 화면부터 먼저 가볼게요. 들이 비디오를 안 켜실 것 같길래 제가 제 거 기기에다 포스트잇을 다 붙이고 마킹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안 때문에 제가 켜지 말라고도 했고. 자, 보시면 제 거 지금 화면들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파랑색, 이렇게 핑크색 요 화면들이 기본으로 제가 지금 4대를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데 얘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비디오 순서 재배치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얘를 어디다 놨을까요? 네. 비디오 순서 재배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 제가 만약 공유를 끄잖아요. 공유를 우선 꺼볼게요. 우선은 꺼보고 이 순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공유를 끌 거예요. 자, 노란색 다음에 제 얼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 그 다음에 핑크색 있어요. 이 순서 배치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 게임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공유 중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PC 버전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를 누르셔가지고 제가 공유를 끄거들랑 갤러리 보기로 바꿔주세요. 갤러리 보기로. 자, 공유 중지를 하셨죠? 공유 중지를 제가 했죠. 네, 공유 중지를 제가 했고, PC 버전으로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갤러리 보기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둑판 모양처럼 돼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 저랑 같은 배치 상태로는 보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배치를 바꿔볼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줌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자, 화면 확인하셨죠? 선생님들 화면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호스트가 보여주는 화면 배치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요렇게 자, 바꿔볼게요. 제가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선생님. 자, 하나를 이동을 시켜요. 하나를 이동시키고 나면 보기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생성되는 버튼이 생깁니다.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라는 게 생겨요. 얘를 한번 누를게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배치한 대로 선생님들 화면도 똑같이 배치됩니다. 단, 이 배치는 PC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지금 기억 게임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 보잖아요. 그럼 빨강색을 제 얼굴 옆에다 놓을 거고요. 주, 노랑색을 그 다음, 그리고 파남보. 외우시기 쉽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 얼굴, 핑크색, 그리고 노란색, 파랑색 요렇게 지금 배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공유 중지를 한번 다시 해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를 했었을 때에도 제 얼굴 옆으로 또로록 순서대로 핑크색, 노란색, 파랑색 요렇게 배치가 됐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좋습니다. 네네. 요렇게 꼭 내가 고정시켜서 주고 싶을 때, 이거는 바둑판에 놓고 회의를 하실 때요. 그럴 때 좋대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어떨 때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은 아이패드는 가능해요. 좋으네요. 네네. 갤럭시랑 그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갤럭시 폰은. 제가 요거를 어떨 때 쓰냐면, 만약 팀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저희가 4명이서 릴레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물론 강의를 하면 커지겠지만 릴레이 강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맨 위에 스텝들이 배치가 된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강의 중에 공유를 했었을 때에도 제 옆에 이름 순으로 이름이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또로록 내 스텝들이 같이 배치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요거를 호스트 비디오 순서 따르기로 배정을 딱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뭔가 비디오를 확인하셨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호스트 비디오 순서 쓰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가능하대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뭐 애들하고 카드 섹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 좋기는 한데 얘는 단점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패드랑 스마트폰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 전체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뭐 태블릿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공유된 화면에서 바둑판을 같이 보게 되는 거는 있는데 약간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기기가 같으면 뭔가 운영할 때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제가 여기 강의록에도 올려놨는데 약간 순서 배치를 조금 이따 재조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보면은 갤러리 보기에서 호스트 비디오 순서를 지금 보았습니다. 비디오를 본 김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추천 비디오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추천 비디오를 할 때에는 요걸 한번 비디오 순서 다시 설정을 봐주고 리셋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리셋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천이고요. 하나는 핀 기능이에요. 추천은 호스트가 추천을 해줘서 커다랗게 만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화면에서 딱 고정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을 핀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네, 다른 사람 화면에서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런 아이들을 추천 추가를 해볼게요. 네, 요렇게. 그러면 뭐 4인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요. 2인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관전 포인트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해주고, 또는 얘를 이제 바꾸고 싶어요. 이 빨강색하고 이 노란색을 바꾸고 싶으면 추천 교체를 또 눌러주시면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추천 교체도 되죠. 그리고 추천 제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추천 제거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 행사 중에 어떤 그 발표를 시켰어요. 저희는 그 학부모 공개 수업과, 학부모 이번에 총회를 했었는데, 요걸 했을 때 화면 공유가 이제 꺼진 상태에서 누군가 발표자가 발표를 했었을 때요. 그때 나오는 학부모 위원들을 모두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모두에게 추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모두의 추천은 아니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핀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입니다. 핀은 자기 화면에서 고정하는 거예요. 네. 네. 모두의 추천 취소하고. 네, 핀. 이거는 제 화면입니다. 다른 사람 화면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또는 노란색만 이 사람만 크게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했었을 때 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떨 때 좋으냐면 가끔 연수를 진행을 할 때나 아니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 수화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청각이 약하신 분들이 있었을 때는 옆에서 누군가 수화하는 통역사가 옆에서 같이 그 비디오를 배치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라고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지금 추천 비디오하고 핀 기능을 얹어 드렸는데 추천은 호스트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추천을 해서 내가 커다랗게 추천을 한 것들은 같은 화면에서 커다랗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추천이고요. 두 번째로 핀은 내 화면에서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앞정을 이렇게 쾅 박아가지고 누군가를 커다랗게 볼 때 핀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네네네. 시간은 참 빨리도 흘러가죠. 참가자를 한번 볼게요. 쌤들 여기 보시면 참가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아이들 출석 증빙을요, 유료 버전에서는 보고서라는 기능이 있어서 바로바로 얘를 출석 증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구글 미트나 이런 데에서도 뭐, 이렇게 부가 기능도 있고, 또는, 그게 좀 그러시면 그냥 출석용 구글 설문지를 좀 만드셔가지고 참석한 아이들한테만 그 링크 공유하시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참석할 때마다 요거 설문지에다가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차피 한 반에 그 연수나 물론 대규모로 하시는 연수 때는 조금 불가능하겠지만 한 2, 30명 정도 되는 거는 저희 반은 지금 30명이거든요. 30명, 한 35명까지는 확인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두 음소거라는 기능이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눌렀을 때요. 순서대로 배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앞에다가 번호를 쓰면 번호대로도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쫙. 가나다라 순으로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배정을 할 때 모두 음소거 버튼을 씁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 그 아이들이나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번호로 식별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라고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 저도 그게 가장 쉬워요. 1번부터 쭉 30번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이렇게 뚫어지게 한번 보고 한 30초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 없는 번호만 딱 체킹을 하면 되니까 그게 출결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편하고. 전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다가 제가 이름 하나 바꿔볼게요. 죄송한데 김목고님 이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 바꾸기를 했었을 때 요 앞에다가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름 변경하는 그 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01번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맨 위로 올라갑니다. 단 선생님 두 자릿수일 때 30명일 때는요. 한 자릿수도 앞에도 두 자를 맞춰주셔야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번까지 번호를 부여를 하실 거면 01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는 뭐 100번까지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001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번호는 앞자리 번호는 무조건 숫자에 그 자릿수는 맞춰주셔야지 이게 모두 음성어를 눌렀을 때 순서대로 쫙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바꿔주시겠어요? 네네 바꾸셨네요. 네네. 요대로 모두 음성어를 누르면 순서대로 쫙 배열이 돼요. 네네. 근데 맨날 이 모두 음성어라는 버튼을 계속 누르면요. 불편하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단축키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줌에서 단축키 중에서 하나는 꼭 외워두세요 선생님. Alt M. 이 Alt M이라는 단축키가요. 모두 음성어입니다. Alt M. 네, 보이시죠?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M자를 같이 누르시면 이게 모두 음소거 버튼이 반응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네. 요게 끄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두고 사용을 하시고요. 줌에서 다양한 단축키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Alt M은 항상 항상 외워두시고 쓰시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가끔 줌으로 뭘 할 때 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참가자 버튼 누르고 모두 음성어를 누르면 우리가 버튼을 2개나 누르게 되니까 그만큼 저희가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겠죠. 계속 누르다 보면 그걸 보호를 해야 되니까 Alt M이라는 버튼을 조금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그걸 자유자료 쓰시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저희가 모두 음성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Alt M이라는 버튼이 PC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설정 한번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한번 가볼게요. 설정을 가보실게요. 설정을 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여기 방패를 누르시고 톱니바퀴를 누르시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음소거를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오디오 설정을 클릭하시는 거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비디오 중지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 설정 누르시는 방법 3가지.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하신 쪽으로 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 거가 안 떠요. Alt M이라고 계속 눌렀는데 단축키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정에 가셔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라는 게 있어요.
일반 비디오, 오디오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접근성 말고 그 위에 바로 가기 키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가 여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체킹된 것들은 단축키를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비디오 시작, 뭐 비디오 뭐 오디오 음서거, 그러니까 뭐 음서거, 뭐 호스트를 제외한 음서거, 내거 오디오 끄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너무 단축키를 많이 쓰다 보면 헷갈리세요. 그래서 기억날 만한 Alt M만 우선 익숙해지시고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줌을 내가 많이 쓴다. 그러면 요 정도 키들은 조금 체킹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니터 하단 부분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작은 포스트잇으로 적어두시고요. 또는 그 아랫부분 데스크에 보시면 책상 그 밑에에도 이렇게 단축키를 자주 쓰는 걸 붙여두시면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저는 모니터 밑에 빡빡하게 붙어 있어요. 한 줄로 쫙 단축키가. 뭐 한글 단축키도 있을 테고 뭐 요새는 구글 많이 쓰니까 구글 관련된 단축키도 있을 테고 줌 단축키도 쓰고 뭐 별거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저는 자주 쓰는 것들은 쫙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줌에서 가장 하나는 꼭 외워두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면 여기 Alt M이라는 것은 꼭 체크를 해두시고 꼭 요거를 사용을 하셔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모두 음소거, 호스트를 제외한 모두 사람을 음소거를 시킬 때 사용을 하고요. Alt M을 또는 참가자를 번호 순서대로 가나다라 순으로 나열할 때 또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요걸 그럴 때도 쓰시면 좋아요. 뭐 연수나 그걸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 소속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소속을 쓰라고 하는데 그 소속을 썼을 때 앞에다가 소속을 쓰라고 뭐 팀 에듀벤처로 제가 참여를 했으면 팀 에듀벤처라고 앞에다 쓰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써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두 음성어를 누르면 같은 팀들끼리 앞에 붙어있는 그 명칭들끼리 소트가 돼서 쫙 나열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배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음성 버튼은 항상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얹어 볼 건데요. 참가자 버튼이 호스트가 누르면요. 요렇게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하든지 초대 복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초대 링크 복사는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링크만 살짝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초대 링크만 복사를 해가지고 초대를 하실 거면 초대 링크 복사 여기 참가자 버튼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연두색으로 된 방패 표시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링크 복사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또는 아이디 비번까지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보시면 초대 복사를 누르시면요. 초대를 눌러서 초대 복사를 누르시면 제가 유료 계정이라서 네, 이렇게 채팅방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랑 회의 번호까지, 그러니까 회의 암호까지 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오른쪽에 또 보시면 한번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점 3개를 누르면요. 이렇게 많은 버튼으로 참가자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안키에서도 컨트롤 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얹어가지고 여기 참가자에서 점 3개를 누르시면 거기에도 컨트롤이 들어있고요. 내일 할 채팅 그 버튼에서도 보시면 무조건 우측 하단에 점 3개나 각 기능의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나 또는 보안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자들을 이것저것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이나 그런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보시면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런 것들을 쭉 여기서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비디오를 켜야 되는 상황인데 소수의 사람이 켜지 않아서 계속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요.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 이름 참가자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이름에 대해서 대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비디오 시작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비디오 시작 요청을 그 사람 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비디오 시작을 하겠냐고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 그거를 네라고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안 하겠다고 하면 계속 누르세요, 선생님. 어차피 잔소리 하는 거랑 이 버튼 한 번씩 더 눌러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연수 중에 목소리로 계속 비디오 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킨 사람들은 조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비디오 시작 요청을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런 것들도 또 그 사람 그 참여자들은 선생님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절대 누르지 말아야 될 거. 호스트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호스트 만들기가 되고, 잠깐 내가 나갔다 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종료를 하실 때 호스트를 잘못 만들어 놓고 나가시면 굉장히 카오스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건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부분이고, 이름 바꾸는 거는 계속 이름 폼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름이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한 번씩 바꿔주셔도 돼요. 네네. 그리고 이 로컬 파일 기록 허용이랑 여러 가지 여러 영상 고정 허용은요, 참가자마다 저희가 이거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기기가 PC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컬 기록이랑 여러 영상 고정이 허용되는 기기만 가능해요. 근데 오늘 제가 크롬북에서 해보니까 크롬북은 안 되고요. 갤럭시 탭하고 스마트폰은 되지 않습니다. PC에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아까 그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얹어드리고, 그러면 요 정도 하면 제가 선생님들께 저희가 오늘 주제가 비디오 및 오디오 보안 반응 참가자였어요. 요 정도로 하면 대부분의 기능들은 쭉 제가 읊은 게 되고요. 여기 제가 한번 안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딱 훑어볼게요. 복습하는 겸 해서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했고 배경 필터 했고 보안 알려드렸죠. 그리고 반응 오늘 테스트 해봤고 채팅은 다음 시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 얹어드렸어요. Alt-M 꼭 외워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름 앞에 번호 기재, 대신에 번호 기재를 해서 이렇게 소트를 하실 거면 꼭 자릿수는 맞춰주시라. 세 자릿수면 세 자릿수, 그러니까 0001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자릿수면 01 이렇게 얹어드리고, 또는 뭐 팀끼리 또는 뭐 소속끼리 같이 참여하는 연수를 주최를 하셨다 싶으시면 앞에다가 소속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정해주신 다음에 그렇게 붙여주시면 선생님들이 모든 음성곡을 딱 눌렀을 때 그 소속별로 싹 소트가 돼서 이렇게 딱 나열이 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손든 순서대로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줌 기능으로 계획했던 공개 강좌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선생님.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요거 진행 중인 과정은 이제 요거는 종료로 바뀌었네요. 자, 오늘 종료니까 종료로 바뀌었고요. 자, 오늘 저희 그 코치님이, 이노베이터님이, 공개 강좌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과정 소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유튜브로도 동시 중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줌,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은 줌 링크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강좌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있는 강좌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려면 여기 신청 클릭 버튼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4월 관련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요거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좌들을 다 듣고 트레이너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 강좌를 들으면 구글 툴들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던 그 아름아름들을 꼭 그 정석을 보는 느낌, 정석 공부한 느낌으로 이게 한번 싹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9월부터 내돈내산으로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이제 요거는 요거 강의록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 보시면 제가 채팅방에 넣어드린 요 강의록은 누구든 사용하실 보실 수 있는 강의록이고요. 요거 복습하실 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팀 에듀벤처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지금 요거는 일반 저희가 계획하고 매달 하고 있는 구글 공인 인증 교육자, 그러니까 정석의 느낌으로 하는 것들을 여기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 공개 강좌는 이렇게 누르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여기다 넣어놨지만 다음 주에도 저희 공개 강좌가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윗 응용 강좌. 저는 지금 그거를 해보려고 해요. 윈도우에 있는 최적화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를 쓰실 때 윈도우 10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 거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네, 요런 거 관리하고 밑에 있는 작업창 그리고 기본 설정을 조금 만져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면 윈도우 설정만 조금 제대로 해놓고 기본 세팅을 해놓으시면 좀 안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10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안도 철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강좌도 저도 다음 주에 하나를 더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강좌 운영을 하면 저희가 여기 지금 계획 픽스가 되면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 여기에다가 쌤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즐겨찾기 하실 때는 선생님 여기 조금 다른 얘긴 한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 열쇠 표시 있어요. 요거 요렇게 북마크 있는 쪽으로 요렇게 당겨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요렇게 북마크가 됩니다. 요게 크롬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크롬에서 제가 즐겨 쓰는 기능 또 하나 얹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강의도 저희가 녹화본을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강좌 다시 보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 강의록이라든지 아니면 Q&A 패들릿 창 같은 것도 얹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쌤들이 집단 지성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알려주시고 또는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 카테고리별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으로 지금 접속을 하신 분들은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요렇게 크롬창에서 주소 클릭하면 오른쪽에 요게 생겨요. 바둑판 모양이. 바로 QR코드를 만들어주는 크롬의 기능입니다. 그럼 요렇게가 생기실 텐데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핸드폰에서 저도 한번 하면서 말로 얘기를 드릴게요.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연다. 열고 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 모양 옆에 있는 채팅을 누른다. 그러면 맨 위에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한글 옆에 돋보기 표시를 누른다. 그리고 나서 검색바가 맨 위에 생기죠. 그 검색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모난 사각형 모양이 있다. 그러면 걔를 누른다. 그리고 나면 카메라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 요렇게 저처럼 요렇게 돼가지고 카메라로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얘가 있어서 안 되네. 네. 딱 찍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네, 요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정하고 있는 것들은 빨리 여기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록은 여기까지 중지를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